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고 하루 안에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면 휴전 합의 발표에 바로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해협 봉쇄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제한적인 공격으로 확전 우려가 줄어들자 국제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372원대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반등해 10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과속과 차선 침범 등으로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의 예산안으로 메디케이드가 축소되며 시골 병원들이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고령층의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지만 부작용과 건강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이어온 무력 충돌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라며 이란이 먼저 휴전에 들어가고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동참해 24시간 후 전쟁이 공식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중동 전선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 이행 여부와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첫 반응으로 카타르 주둔 미국 기지를 타격했는데요. 유미정 기자, 이란이 처음 선택한 타겟이 카타르였다는 점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알루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기지는 중동 내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이자 미 중부 사령부가 자리 잡은 곳으로 약 1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공격 당시 카타르의 움직임도 긴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공격 직전 카타르 당국은 영공을 전면 폐쇄하고 모든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수도 도하 상공에서는 복수의 폭발음이 목격됐고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즉각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전면전 대비용 사전 대응이라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이란의 공격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유발했습니까? 카타르 당국은 대부분의 미사일이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고요. 사용된 무기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정확한 피해보다는 상징적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둔 경고성 타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확전보다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분석, 이어지는 대응은 어떤 쪽으로 향할까요?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 공습에 대응해 해협 봉쇄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고 현재는 최고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국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말 봉쇄가 실행된다면 에너지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약 28%가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대동맥입니다. 주로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질적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그 여파는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과 인도에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과거에도 이란은 수차례 봉쇄를 위협했지만 단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명분 축적용 정치적 수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대한 실수라고 경고했고 부통령 JD 벤스는 이란 스스로 경제를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수장 카야 칼라스는 모두에게 위험한 선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인도 역시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왔다며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 했지만 긴장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미사일 대응이나 해협 봉쇄 검토 외에도
이란의 진짜 복수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비대칭 보복입니다. 과거 솔레이마니 사망 당시에도 이란은 겉으로는 미사일 대응만 했지만 이후 수년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암살 기도, 간첩 활동, 테러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까? 이미 FBI와 유럽 정보기관들은 이란 연계 테러 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런던에서 이란계 방송인이 피습당했고 사이프러스에선 이란 스파이 혐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란은 헬스엔젤스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 조직을 활용한 공격 방식도 시도해왔던 만큼 앞으로의 방역은 훨씬 은밀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대응이 아닌 암살과 심리전까지 포함한 장기전 전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군 기지나 유럽 유대인 시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미국 고위 인사들까지도 잠재적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란의 지역 파트너인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역시 후속 타격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곧 폭풍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유미정 기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WTI 유가는 한때 7% 넘게 떨어지며 배럴당 68달러대로 하락했는데 이는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상징적 수준에 그쳐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란 역시 자국의 원유 수출기를 스스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이를 선긋기 전략으로 해석하며 빠르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상승한 6,025.17포인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9% 올라 42,581.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제한적 미사일 보복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확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지수로 여겨지는 S&P 500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6,000선을 넘긴 점이 주목됩니다.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2에서 1375원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미드마켓 기준 환율은 1372.45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와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흐름은 지정학적 우려 해소, 에너지 가격 하락, 투자 심리 회복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기준 10만 3천 달러대로 반등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단기 충돌에 그칠 것이란 낙관론과 단기 보유자의 매수세가 가격을 지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3차 대전보다는 제한된 충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텍사스 어스틴에서 소규모로 개시했지만 첫날부터 안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탑승자들이 공개한 영상에선 차량이 과속하거나 좌회전 중 차선을 넘는 등 혼란스러운 주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차량은 도로 중앙에서 멈춰서는 문제도 발생해 원격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이미 테슬라에 도로 시야가 낮은 조건에서의 안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테슬라는 기업 기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8천억 달러 가까이 삭감하면서
웨스트버지니아 등 시골 병원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햄셔 카운티 유일의 병원은 주요 재원인 메디케이드가 줄면 일부 진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일할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월 80시간 노동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계절직과 무보험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수십만 명의 보험 탈락이 예상됩니다. 병원 문이 닫히면 지역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농촌 의료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에서 50세 이상 인구의 21%가 최근 1년간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용 목적은 수면 개선, 통증 완화, 불안 해소 등인데 특히 만성 통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정신질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도 존재하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낮은 농도에서 천천히 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다리를 꼿꼿이 하고 꽃이 만발할 때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멀리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탑프로였습니다.